자, 3번 한번 가볼게요. 3번 문제 봅시다. 자, 3번 문제는 얘들아 중학교 2학년이겠네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야. 요놈의 해가 존재한대 마이보다 작대. 야, 그러면 케이스가 3개였다 얘들아.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A가 뭐면 0이 아니면 우린 이거 양면 나눌 수 있었다, 그치? 그래서 X의 해가 뭐 이렇게 생기거나 A가 양수면 A가 음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형태였어. 맞잖아. 그리고 만약에 A가 0이면 어떻게 됐었지 얘들아? A가 0이면 모든 실수가 해가 되거나 아니면 해가 없어야 돼. 그게 개념 거기 적었던 거잖아, 그치? 됐어? 그러면 저놈은 모든 실수나 해가 없다가 아니야. 즉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얘 나눌 거야. 나눠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죠? 근데 어때? 해의 부등호 모양이 얘들아 바뀌어 안 바뀌어? 제호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부등호 모양 바뀌었어. 그렇다는 소리는 뭐야? 얘가 음수라는 얘기고 그때 얘를 나누었더니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알아낸 조건은 두 가지인 거야. 첫 번째 1-A가 음수, 즉 A는 1보다 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알아낸 거는 얘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이겠죠. 마이너스 2니까 양변의 분모 곱해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A다. 야, 됐죠? 정리해서 B는 마이너스 2 더하기 A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A는 1보다 크고요. 됐나? 더 이상 정리는 안 돼,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A-B 곱하기 X가 6 이상. 자, 얘를 풀어달래. 야, 우리는 A에 관한 조건을 조금 더 알고 있기 때문에 대입하셔야 돼요. 다시 B를 없앨 거예요. 대입해서. 그러면 대입해서 저 A랑 정리하면 어떻게 되더라? 나 잘 쓰고 있는 거 맞죠? 사라지네요. 그쵸?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2x가 6 이상이다가 되는 거 같죠? 됐니? 문자도 사라졌네. 그럼 땡큐네.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x는 3 이상이다가 답이었습니다. 답은 4번. 괜찮을까? 자, 그러면 4번 문제 똑같은 유형이거든요. 한번 해보시고 이어서 5번은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를 이용하는 거다. 그것까지 풀어볼게요. 4번, 5번 갑시다.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네, 일부러 시간 좀 들였어. 한번 체크해볼게 같이. 자, 우선은 4번 문제. 야, 이게 이런 문제의 유형은 얘들아 문자 수를 줄여야 돼요. 어찌됐든 알겠죠? 그래서 하나로 통일을 합시다. 우리 B를 없앨 목적으로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아래식에 대입해 버립시다. 여기까지 괜찮죠? B 자리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시면 3AX A 더하기 8보다 크다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나는 해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대? 그러면 이게 일단 음수여야겠네요. 그래야만 뭐가 바뀌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니까. 음수인 상황에서 x는 3a 분의 a 더하기 8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결론이 a는 0보다 작은데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가 되겠지. 그러면 a 값 얼마? 마이너스 2라는 값까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문제 없니? 야, 그럼 A가 마이너스 2면 위에 식에 대입해서 B는 2겠네. 그래서 답은 2개 곱해서 마이너스 4다 나오시면 된다. 자, 두 번째 5번. 이렇게 부등식 형태 나왔는데 얘들아 해가 없다 또는 모든 실수다 항상 성립한다 이런 말 나오면 X가 사라져야 돼요.
무슨 말? 요게 0이어야 된다니까. 그럼 주어진 부등식은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a 더하기 2b보다 작거나 같다야. 근데 요걸 만족하는 x값이 없대. 해가 없대. 말이 안 돼야 된대. 말이 안 돼. 야, 근데 얘는 x에 뭘 집어넣든 무조건 0이지 않냐? 됐죠? 그러면 오른쪽 놈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말이 안 돼야 된대. 괜찮아? 그래서 요 놈이 뭐여야 된다? 음수여야 돼, 음수. 그래야 말이 안 되지. 0보다 크거나 같은 음수?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양수면 말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 그러면 이제 해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이해가죠? 무슨 말인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조건 두 가지. 첫 번째, A는 B랑 똑같은데 A랑 B랑 똑같죠? 괜찮아? 그럼 이건 이제 뭘로 쓸 수 있어? B 자리에 A 집어넣으면 이건 그냥 A라고 써도 돼요. 그래서 A는 음수야. 근데 까지를 우리가 알아낸 거야. 자, 그럼 A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냈으니까 B를 없앱시다. A만 남깁시다. B 자리에다가 A 대입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AX 크다 4A보다. 야, 근데 A가 음수거든 얘들아. 그러면 마이너스 2A는 양수야. 양변에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안 돼. 그래서 X는 크다 마이너스 2A분의 4A보다. 약분해서 X는 마이보다 크다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다. 네, 개념 좀 쓸 거니까 이거 정리하세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할 내용, 주된 내용은 연립 1차 부등식은 중2 때 했고 부등식 할 차례. 연립 1차 부등식. 즉 너희한테 이제 앞으로 이런 형태의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 나올 거야. 동규야, 혹시 기억나니? 이거 해 어떻게 구하지? 해 어떻게 구했지? 우리 연립방정식의 해 어떻게 구하니 얘들아? 연립방정식의 해는 중학교 2학년 때 떠올려봐. 연립방정식의 해 어떻게 구하지? 가감법, 대입법 했었지, 그치? 맞아? 근데 사실은 그게 얘를 만족하는, 첫 번째 식을 만족하는 해가 너무 많은 거라고 했어. 부정방정식처럼. 그래서 그걸 나타낸 게 그래프라고 했잖아, 그래프. 여기 있는 모든 점이 요 놈의 해라고. 그치?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놈의 모든 근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다? 교점이다라고 했었어. 겹치는 부분. 기억나죠? 지금 그거랑 똑같아. 이제 뭐 가감법 그 대입법으로 풀리는 거는 많지 않아. 방정식에서는 하는 거고, 부등식은 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방금 말한 아이디어대로 하셔야 되죠. 어떻게 하죠? 첫 번째, 각각의 해를 구해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수직선상에 나타내서 그 두 개의 뭐를 겹치는 부분을 우리는 연립부등식의 해로 결정하기로 했었어. 기억나요? 이거? 자세히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그치? 예시까지 안 들어도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 형태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 두 가지 정도 한번 얘기해 볼게. 첫 번째로는 정수의 개수 문제 워낙 많이 나옵니다.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그 사이에 정수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볼 거야. 반대로 정수가 그 사이에 정수가 몇 개가 되도록 해를 구해봐 라는 문제. 요게 어려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뭐냐?
양 끝점의 포함 여부를 매우 고민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집중해서. 양 끝점이 색칠되는지 안 되는지 아마 이렇게 말하면 대충 떠오를 거야. 옛날에 뭐 했었는지. 괜찮을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다룰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과부족 문제가 나와요. 활용해서. 요게 이제 시험에 단골 손님으로 많이 나왔던 유형이야. 1차 부등식 파트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4개씩 나누어 주니까 나누어 주면 10개가 5개가 남고 5개씩 나누어 주면 2개가 부족하다. 이런 문제 있잖아. 많이 남고 부족하고 이런 게 과부족 문제야. 얘도 좀 중요하게 식 세우는 방법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좀 이따 활용 문제 풀 때. 됐나요? 그래서 이 2개가 메인이라는 거 체크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 오늘 쫙 한 유형 6개 정도 풀어야 돼요. 자, 이쪽에 있는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먼저 2문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6번에 첫 번째 부등식은 얘들아 빠르게 정리 좀 할게. 그러면 미안합니다. 4보다는 크거나 같다 5x가 라는 식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식은. 두 번째 식은 3x가 작거나 같다 3보다.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문제 없죠? 거기 나와 있는 거 식 정리한 거야. 그냥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에서 나오는 애는 x가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고, 두 번째 건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수직선의 각각을 표기하는 거였죠. 5분의 4보단 오른쪽이고 1보단 왼쪽이더라. 높이 다르게. 됐나? 그럼 연립부등식의 해는 요 겹치는 부분. 그래서 5분의 4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요. 1보단 작거나 같다가 부등식의 해가 되고, 그 둘을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5분의 1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뭐 그냥 계산 문제였어요. 자, 옆에 8번. 자, 동규야, 이렇게 연달아서 부등식 나와 있으면 어떻게 따져야 될까? 거기 위에다가 좀 적어 놓자. A, B, C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더라? A가 B보다 작은데 B는 C보다 작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다시 무조건 붙어 있는 거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쓰지 말아야 할 것, A가 C보다 작다는 의미가 없다. 알겠죠? 무조건 붙어있는 연속적인 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부등식 2x 빼기 2는 x 더하기 4보다 작다와 x 더하기 4는 작거나 같다 3x 빼기 4보다, 이렇게 연달아 있는 거 써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거는 x가 6보다 작다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거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겁니다. 그러면 4보다 크거나 같다와 6보다 작다, 연립부등식의 해는 겹치는 부분. 4 이상, 6 미만. 정수 x는 4, 5. 2개 들어가 있겠네요. 답은 9가 되겠습니다. 자, 7, 9번 갑시다. 네,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우선은 첫 번째 거는 식 정리만 잘하면 되죠. 전개해서 정리하시고 양변에 12 곱해서 정리하시고, 그래서 넘겨서 간단하게 만들어주시면 우리 뭐뭐 나오니? 첫 번째 놈은 x가 3보다 작다. 두 번째 놈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마이보단 크거나 같고 색칠되고, 3보다는 작다 색칠 안 되고. 그래서 겹치는 부분, 답은 마이보단 크거나 같은데 3보단 작다. 아마 이렇게 정리돼서
네, A랑 B가 마이와 3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시면 마이너스 2x가 3보다 작다를 풀어달라고 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큰 값들만 보기에서 고르라는 거겠죠. 그럼 안 되는 거 답은 1번이겠네요. 문제 없죠? 오케이.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었을 거고요. 자, 9번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안 어려워. 문자가 안 섞여 있어서 그래요. 자, 첫 번째 거 정리하시면 마이보다 크거나 같다가 됐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거 정리하시면 2분의 1보다 작다가 됐을 것 같아요. 겹치는 거 체크해봤어도 마이보단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다가 됐을 거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들 몇 개? 동규야 몇 개 들어가? 3개. 뭐뭐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래서 기억은 거짓이겠네. 됐나요? 자, 자연수 있냐 없냐? 없네. 니은 맞는 말이겠죠. 자, 디귿 살아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좋아요. 왜 틀렸어? 마이너스 2분의 1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갔어. 자, 10번과 1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10번, 11번. 아마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건데 특수한 애를 갖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형 이름으로는. 그쵸? 어떤 상태 말하는 거야? 요 1번 첫 번째 그림 자체가 나오는 거지. 내가 두 개를 수직선상에 표현해봤더니 한 놈은 크거나 같다. 한 놈은 작거나 같다. 살아 겹치는 거 있냐 없냐? 있지. 얼마? 11 딱 하나 있는 거야. 딱 하나. 맞지? 그래서 1번에는 어떻게 생긴 거다? x는 11이다. 딱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거지. 문제 없죠? 2번 동규 해 있냐 없냐? 어디야? 마일보다 크거나 같다랑 3보다 크다는 겹치는 게 어디야? 3보다 크다죠? 됐어요. 그래서 2번의 해는 3보다 크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문제 없죠? 3번은 뭐 워낙 쉬웠을 것 같고요. 2랑 4 사이라고 얘는 금방 나오죠. 자, 4번은 정리하고 보니까 1번이랑 똑같은 상황이므로 해는 마3 딱 하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정답은 5번으로 수직선상에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겹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해가 없는 게 맞다. 괜찮죠? 살아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럼 바로 나와야지. 11번 살아 답 얼마? 오케이. 딱 5 하나만 나옵니다. x는 5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네,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정리해놓고 오른쪽 거 설명 조금 하면서 문제 풀고 개념 쓸 건 아니고. 자, 이제 12번을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얘들아 잘 봐봐. 우리 3x가 6보다 크다라는 걸 풀면 해가 뭐가 나와? x는 뭐보다 크지? 2보다 크다가 되지, 그치? 맞아? 그러면 요 2라는 값에 한번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해. 얘는 내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부등식 해의 경계값이라고 부를 거야. 부등식 해가 시작되는 부분 경계값. 됐지? 근데 요 2라는 숫자는 얘들아 3x는 6의 해는 뭐냐 얘들아? x는 2 아니겠냐? 맞지? 그럼 어때? 얘랑 똑같네. 맞죠? 그래서 얘는 뭔데? 방정식의 해잖아. 그러니까 항상 100% 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연립부등식은 아까처럼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해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요 관계가 성립할 거야. 그래서 저걸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해요. 참고로 지금부터.
부등식해의 경계값은 방정식의 해다 라는 내용을. 알겠니? 자,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12번 문제를 볼게. 내가 12번 문제를 보시면 4x는 작거나 같아요 a 더하기 1보다. 그 다음에 x는 크대요 마이너스 4보다. 이걸 풀었더니 얘들아 b보단 큰데 3보단 작거나 같대. 그럼 쟤를 굳이 정리할 필요 없이 잘 생각해. 이거 두 개 겹치는 부분 쓴 거잖아. 맞지? 근데 얘는 등호가 없고 얘는 등호가 있지. 그러면 얘 때문에 요게 생긴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갈까? 그러면 위에 놈 때문에 생기는 게 바로 요 부분인 거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 뭔 말인지 이해 갔어? 그래서 바로 B는 마사가 나오면 되고, 쌤 3은요? 뭐라고 했지? 부등식의 경계값은 얘들아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한다. 야, 방정식. 이해 갔어? 부등호만 등호로 바꾸면 돼. 대입해서. 그래서 A는 11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괜찮을까? 이러면 좀 뭐 식을 여러 개 안 써도 금방 풀 수 있어서 좀 유리해. 물론 정석은 너무나 당연하게 얘를 수직선상에 표현하시면 돼요. 정석대로라면 이렇게 써가지고 겹치는 게 존재해야 돼. 마사보다 큰데 4분의 a 더하기 1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가 b고 얘가 3이어야 돼. 여기까지 쓰는 게 정석인 거야. 서술형이면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냥 문제를 답만 구하면 되면 방금 말한 대로 그냥 써버리시면 돼요. 얘도 어떻게 한 거야? 부등식해의 경계값은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돼. 등호가 성립해야 돼. B는 마사가 된 거야. 내 말 이해 갈까? 괜찮니? 자, 그럼 11번에 다시 한 번만 적용해 볼게. 방금 말한 13번에. 자, 거기 위에 있는 거 정리하면 얘들아 7-a보단 작거나 같아 3x가 아래식을 마3 마비보단 크거나 같아 2x가 자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거거든. 근데 요걸 했더니 얘들아 뭐밖에 안 나온대. 해가 뭐밖에 안 나온대. 마일밖에 안 나온대. 맞아? 그럼 어찌됐든 간에 요 마일은 요 놈의 경계값이기도 하고 요 놈의 경계값이기도 한 거야. 다시 이 모양이 나오려면 얘들아 뭐밖에 없냐? 아까 바로 직전 유형에서 한 놈은 마일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고 한 놈은 마일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어야만 겹치는 게 마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었냐? 맞지? 그러면 얘도 경계값이 마일인 거고 요 놈도 마일인 거라고. 그걸 알면 그냥 겁먹지 말고 대입하면 된다고. 7-a는 마3. 마3 빼기 마비는 마3 빼기 b는 마2. 그럼 a는 10, b는 마2. 답은 11. 이렇게 나온다고. 두 개 빼서. 다시 한번 정석은 뭐라고? 당연히 3으로 나눠서 3분의 7 빼기 a가 x보다 작거나 같은, x가 더 작거나 같은데 2분의 마3 빼기 b보단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마일만 나오려면 얘도 마일이고 얘도 마일이다 를 써야 되는 게 정석인데 그게 귀찮으니까 한 번에 풀 수 있는 거라고. 자, 14번을 한번 해봅시다. 네, 볼게요. 자, 식을 정리하면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쵸? 식이 정리될 건데 정석대로 먼저 가볼게. 그럼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3을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뀔 거거든. 근데 우리가 해를 보니까 사익값 형태가 나와야 돼. 즉 해가 마일 이상이라는 해와 2 이하라는 해가 있어서 겹치는 부분을 쓴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치? 이해 갈까? 그래서 어때? x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으면
뭐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야 될 거고, 그렇다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야 된다라는 사실까지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문제 없니? 그래서 누가 요 놈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며 얘가 2여야 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A값 B값이 나와주겠지, 그치?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렇게 해서 뭐 정석대로 푸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얘들아, 야, 위에 건 확실하잖아. 뭐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그래서 2라는 근은 얘 때문에 나온 거야. 즉 2를 집어넣으면 등호가 성립해야 돼. 마찬가지, 그렇다면 나머지 요 모양은 얘 때문에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어. 그러므로 대입하면 마비마일은 5-3b와 같아야 된다 라고 바로 쓰셔도 된다고. 이렇게 바로 쓰면 이거 분모 곱한 거랑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얼마? A는 마이너스 1, B는 3,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4. 설아 괜찮아? 동규 왜 틀렸어? 답 이상해? 오케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요번에는 해를 갖지 않는 경우나 아니면 해를 갖는 경우 체크해 달래요. 자, 15번은 해가 없대. 겹치는 게 없다야. 야, 그러면 이 유형의 문제는 포함관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포함관계라는 거는 누구의 포함관계? 등호 여부 잘 따지셔야 됩니다. 등호 여부. 자, 문제 보면서 뭔 말인지 한번 체크해 볼게. 자, x라는 놈이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가 될 거고요. x라는 놈이 3a-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야. 해가 없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야, 확실한 걸 먼저 그리는 거야. 4 이하는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아랫놈은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가거든. 커지니까. 근데 안 겹쳐야 되니까 3a 더하기 5가 3a 빼기 5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확실한 거부터, 얘가 일단 크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런 다음에 뭐 따져야 되냐면 등호일 때는 항상 따지세요. 따로 따지세요. 따로. 헷갈리면. 두 개가 만약에 똑같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떤 모양이야? 한 놈은 4보다 작거나 같다고, 한 놈은 4보다 크거나 같다겠지? 살아 이러면 근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러면? 한 놈은 4보다 작거나 같아, 한 놈은 4보다 크거나 같아. 있지, 그치? 뭐? 4라는 근이 생겨버리지?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해가 없어야 된대. 그래서 얘는 버려야 돼. 이해가요? 다시 확실한 대소관계를 먼저, 이건 무조건 되는 건데 등호일 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 그치? 그때는 이렇게 따로 따져서 확인하시라고 항상. 그래서 결론, A는 3보다 크다라는 이런 부등식을 얻게 됩니다. 답은 4번. 네, 자 16번 한번 해봅시다. 네, 자, 해를 갖는 건 겹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일단 식을 정리했더니 이렇게 생겼대. 얘들아, 그러면 6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거든요. 확실한 거부터. 저 왼쪽에 있는 놈 어때야 돼? 6k-12는 12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렇게 생겨야겠지. 뭐 잘못 썼을까 내가? 알려줘. 2x 빼기 12, 3x 빼기 6k. 아래 건 맞아. 위에 건 10. 땡큐. 얼마? 9. 그럼 이거 9. 큰일 날 뻔했다. 잘했어. 이따 가기 전에 한번 와, 안아줄게. 자, 다시 이런 그림이 나오길 바래요. 그쵸? 겹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뭐 하라고? 일단 확실한 거 먼저 적어. 됐어? K는 뭐보다?
21이니까 2분의 7보단 작다는 확실한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상상하라고 했어. 등호일 땐 어떻지? 라고. 등호라는 건 그냥 생각해. 이거 둘 다 9라는 뜻이야. 한 놈은 9보다 작거나 같다고, 한 놈은 9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라고. 사라야, 이번에 또 도와줘. 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 있는 거야. x는 9라는 해가. 그럼 내가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등호도 성립이니까 등호만 붙여주시면 돼. 그래서 k는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 잘 적어주세요. 자, 17번 봅시다. 자, 요번에는 아까 쌤이 얘기했던 정수인 해의 개수, 정수 개수 물어보는 문제네요. 한번 또 체크해보자. 자, 위에 거에 10을 곱해서 또는 뭐 5만 곱해도 되겠다. 위에 식에 5를 곱해주면 식 어떻게 돼요, 얘들아? 괄호 앞에가 2가 될 거야. 오른쪽은 5x가 됐으니까 3x가 작다가 될 것 같고요. 5를 곱했어. 2, 12. 뭐 이렇게 아마 식이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아래식은 다음과 같이 a 빼기 1보다 크다가 되네요. 자, 그러면 마무리. x는 4보다 작다와 x는 a-1보다 크다라고 정리가 된다. 요 사이에 정수 x가 2개래. 야, 그러면 언제나 확실한 걸 먼저 4보다 작다야. 동규야, 4보다 작은 정수 2개 가장 가까운 거 뭐랑 뭐야? 그럼 3, 2는 포함하되 1은 포함하면 안 된다지. 2개만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1이 요 사이에 들어가야 돼. 그럼 언제나 얘들아 확실한 걸 먼저 하는 거야. 1, 2랑 2 사이에 있으면 무조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무조건 2개 포함이잖아.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 다음에 상상하라고. 만약에 a-1이 1이랑 똑같으면 어때 얘들아? 그럼 무슨 말이지? 어떤 모양이지? 1보다는 크다와 4보다는 작다야. 그러면 되네. 뭐가? 2랑 3이 포함되는 게 맞지. 2랑 3만. 그래서 얘는 돼. 즉 등호 붙이면 돼.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근데 a-1이 2일 때도 한번 상상해보자. 그럼 어떤 그림이 되는 거냐면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가 돼. 그럼 뭐밖에 없어? 3 하나밖에 없지, 그치? 얘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오른쪽은 등호가 붙으면 안 돼. 이걸 따로따로 따져주시면 돼요. 처음 연습하실 때. 알겠죠? 자, 그럼 A의 범위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1을 더해서 2 이상 3 미만이라는 A의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답은 4번. 자, 18 시작. 가봅시다. 자, 저 2개의 해는 6이랑 7이라는 정수인에만 존재해야 된대, 얘들아. 그러면 일단 해가 존재하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래프 그리셔도 수직선상 그리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한 놈은 이렇게 생겼고요. 한 놈은 구멍 뚫어서 다음과 같이 생겨야 한다.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 안에는 6이랑 7이라는 정수만 존재해야 되므로 확실하게 바깥쪽에 8, 5라는 정수까지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고 나면 왼쪽에 있는 요 셋의 관계와 오른쪽에 있는 이 셋의 관계를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 자, 노란색부터 갑시다. 야, 6은 포함돼야 되거든. 그럼 색칠되는 것까지는 괜찮잖아, 그치? 그래서 3K 더하기 2는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어야 돼. 등호 들어가도 되지. 하지만 5는 포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색칠돼 버리면 포함되는 거잖아. 문제 생긴다고. 그래서 5보다는 커야 되지. 자, 파란색 한 번 더. 어떻다고 얘들아? 얘는 구멍 뚫려 있다. 그럼 어때? 7에 구멍 뚫리면 안 돼. 그래서 7보단 커야 되고. 8에 구멍 뚫리는 건 괜찮아. 8에는 등호가 들어간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노란색 양변에 2 빼고 3 나누시면 다음과 같이 K의 범위가 주어질 것 같고요. 파란색 양변에 5 빼고 2로 나누시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둘 다를 만족해야 돼. 또 다른 연립부등식인 거야. 그래서 위에 거 1보단 크고 3분의 4보단 작거나 같고, 아래 거 1보단 크고 2분의 3보단 작거나 같고, 2분의 3이 더 작은 숫자라는 거 아셔야 돼요. 괜찮죠? 그래서 겹치는 건 요만큼이지. 뭐 1보단 큰데 2분의 3보단 작거나 같다. 문제 없니? 잠깐만, 잘못 썼다. 말이 안 된다. 아, 진짜 미안하다. 3분의 4가 더 작죠? 어이씨, 3분의 5라고 잘못 생각했어. 그래서 답이 1보단 큰데 3분의 4보단 작거나 같다가 답이 돼야겠죠. 미안. 됐니? 자, 이제 활용 문제, 연립 1차 부등식의 마지막 내용들인데, 활용은 항상 너희가 먼저 식을 세우고 내가 세우거든요. 자, 19번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볼 건데, 얘들아 19번 옆에다가 써놓을게요. 과부족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이게 바로 과부족 문제입니다. 뭐 하면 의자가 남는데 뭐 하면 의자가 부족하다 이런 말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19 하나씩 풀어볼게요. 19번 시작. 네, 한번 볼게요. 조금 어려워, 과부족 문제 자체가. 처음에 식 세우는 게. 자, 이 문제 상황을 보니까 얘들아,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의자의 개수 모르고요, 학생 수를 몰라요. 맞죠? 학생 수가 몇 명인지 모르잖아. 전체 몇 명인가 현재. 맞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문자로 표현하셔야 돼. 의자를 문자로 표현할지, 또는 학생 수를 문자로 표현할지. 동규야, 뭘 문자로 잡아야 우리가 식 세우는 게 편할까? 둘 중에. 저렇게 찍어봐. 5대5야. 확률은 1대, 50대 50이지. 그치. 의자가 문자인 게 식 세우기가 편해. 왜냐면, 학생 수를 문자로 잡으면, 그래서 어쩔 건데. 한 의자에 4명씩 앉았다는데. 4명씩 계속 뺄 거야? 언제까지 뺄 거야? 이상하잖아. 이해가요? 그래서, 의자를 일단 문자 X로 잡았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로 학생 수를 세울 수 있어. 얘들아, 학생 수는 한 의자에 4명씩 앉았다며, 그치? 그러면 X개의 의자니까 4X명이 일단 있을 거야. 의자에 앉은 놈들. 거기에 플러스 10인 거야. 이렇게 의자를 문자로 잡고 학생 수를 그 X로 표현해 주시면 돼. 됐니? 그 다음 이 두 번째 식을 가지고 연립부등식을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들 것이냐면, 사용된 의자의 개수를 생각할 거야, 얘들아. 잘 봐. 의자가 7개가 남았대. 의자 X개인데. 그러면 사용된 의자는 몇 개야? X 빼기 7개야. 맞겠지? 7개의 의자가 남았으니까. 괜찮을까? 그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얘들아. 꽉 찬 의자. 야, 내가 의자를 X 빼기 7개를 썼다고 해서 X 빼기 7개가 꽉 차진 않았을 거야. 근데 니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알지? 무조건 다 채운 다음 그 다음 의자 안 치는 거 알죠? 그쵸? 그래서 꽉 찬 의자가 X 빼기 8개라는 거. 쌤 X 빼기 7개 썼다면서요. 맞아. 여기에 한 개의 의자를 더 사용한 건데, 이 한 개의 의자에는 얘들아, 1명 앉을 수도 있고 2명 앉을 수도 있고 5명이 앉았을 수도 있는 거야. 맥시멈. 마지막 의자에는 1명만 앉아 있어도 그 의자는 사용한 거잖아. 살아, 괜찮아? 아니야?
내가 만약에 의자를 5개를 사용했대. 4명씩 앉았다고 쳐볼게. 그럼 5개의 의자가 이렇게 있어. 그럼 5번째 의자를 사용하려면 여기 4명 다 앉아야 되고, 그 다음 4명 앉아야 되고, 4명 앉아야 되고, 4명 앉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5개 중에서 4개는 무조건 꽉 찬 거야. 근데 나머지 마지막 놈은 어때? 1명만 앉아있을 수도 있는 거라고. 맥시멈 4명 다 앉을 수도 있는 거고, 최대. 뭔 말인지 이해갈까? 오케이. 자, 얘로 부등식을 쓰는 거야. 어떻게? 가정해보는 거야. 가장 작은 상황은 언제야, 얘들아? 맨 마지막 의자에 1명 앉았을 때가 제일 작은 수겠지? 그래서 5명씩 x-8개의 의자는 꽉 찼고, 마지막 의자에는 1명이 앉았을 수도 있어. 요게 학생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 학생수의 최소값이야, 저게. 근데 학생수의 최대값은 5명이 x8개에 앉고 마지막 의자에도 5명이 앉은 게 학생수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이겠지. 됐나요? 학생수 내가 x에 관련된 식으로 나타내놨는데 대입. 마무리합시다. 5x 마이너스 39는 39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4x 더하기 12. 5x 마이너스 35보단 작거나 같아요. 겁먹지 마세요. 그냥 양변, 이거는 모양이 이뻐서 얘들아 언제나 그래. 양변에서 10을 뺍니다. 그리고 5x도 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x 10도 빼고 5x도 뺀 거야. 마이너스 45.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이거 위치 바꿔 쓸게요. 이런 부등식이 만들어집니다. x가 뭐였죠? 맨 처음에 잡은 의자였다. 그래서 의자는 45개 이상 49개 이하로 존재할 수 있고 답은 2번이네요. 자, 웬만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문자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A의 개수 물어봤기 때문에 A를 X개 만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B는 10-X개 만드는 거겠지. 전체가 10개라고 했으니까. 괜찮을까? 그러면 A를 만드는데 들어간 밀가루는 80X고요. 설탕은 30X일 겁니다. B를 만드는데 B가 10-X개니까 저걸 다 만드는데 드는 밀가루 10-X 곱해주면 되겠고 설탕에도 마찬가지겠지. 괜찮니? 그렇다면 총 들어간 밀가루는 GR에 더하시면 되겠네요. 1000 빼기 20X가 될 겁니다. 밀가루. 얘는 어때야 돼? 900보단 작을 것 같아요. 이해갈까? 밀가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설탕은 요거 2개 더한 거일 거니까 250 더하기 5x가 되겠네요. 걔는 285 이하여야 될 거야, 최대. 0보다 큰 건 당연하다 얘들아. 그치? 그거는 따로 안 썼어. 그래서 어차피 최대만 찾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위의 식에서는 얘들아 어떻게 되냐면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x의 범위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아래 식에서는 x가 작거나 같다 7보다 라고 적힐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A는 5개에서 7개 사이를 만들 수 있네요. 최대 7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니 무슨 말인가? 식 세우면 되죠. 자, 21번은 니네가 풀어볼 건데 풀기 전에 우리가 소금물 문제는 중학교 때 이제 많이 안 하는 추세여서 안 풀어봤을 확률이 높은데 항상 소금물 문제는 주인공이 누구지 얘들아? 주인공은 소금의 양이야.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이 웬만하면 주인공이 되는 게 너희가 생각하기가 편해.
그러면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는데?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농도를 하시면 돼요. 됐나? 뭔 말이지 이게? 야, 만약에 너희한테 소금물, 뭐 설탕물도 마찬가지고 300g을 줬어. 근데 이 놈의 농도가 15%래. 그럼 소금의 양은 니네 소금물 곱하기 이거 많이 써봤단 말이야. 무의식 중에 썼던 요게 바로 소금의 양이라고. 소금의 양. 이 물에는 소금이 45g 들어가 있다가 되는 거죠. 한번 이걸 이용해서 식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같이 보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상황이죠. 300g에 30%, Xg은 10%짜리 있다고 가정한다면, 얘들아, 두 개를 섞는다며. 이거 300 더하기 X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겠죠. 18%가 되더라도 섞으면 소금물의 양은 저만큼이 될 거라고 둘을 섞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킵. 자, 그러면 우리 소금의 양은 300 곱하기 100분의 30이니까 90g이 있을 거고요. 소금의 양이 X 곱하기 100분의 10이니까 10분의 1X가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300 더하기 X에 100분의 15를 곱한 게 소금의 양이고요. 300 더하기 X에 100분의 18 곱한 게 소금의 양일 거라고. 그럼 끝났어. 이거만 이렇게 식 세워놓으면 끝이야. 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농도가 최소의 최대예야. 그러면 소금의 양도 얘보단 크거나 같고 얘보단 작거나 같다야. 어떤 소금의 양? 둘을 섞었을 때. 그래서 결론 300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15 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 90 더하기 10분의 1X가. 근데 300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1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게 결론이라고. 이해갈까? 됐니? 자, 그럼 이제 양변에 뭐 100을 그냥 곱해버리자. 깔끔하게 100 곱해서 4500 15X 9000 10X 100 곱했다 4800 18X 뭐 해라? 연립부등식 풀어라. 자, 처음 두 개 하시면 얘들아 5X가 작거나 같다 4500보다. 뒤에 두 개 하시면 8X가 크거나 같다 4200보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X는 900보단 작거나 같고요. X는 얼마? 525보단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 525보단 크거나 같고요. 900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니? 계산 잘 했냐 나? 4200 맞겠지? 38 야이씨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 곱하기 잘못했잖아. 씨. 오늘 왜 이러냐? 얼마야? 3 곱하면 54? 5400? 쏘리 3600. 그러면 450. 자, 450보단 크거나 같고요. 900보단 작거나 같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